암목적 공유, 암시적 공유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항상 발표를 하던 저는 정지훈입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일즈포스 PT가 항상 땡큐로 시작을 하죠. 먼저 발표자인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세일즈포스를 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 세일즈포스를 포함한 전체 경력은 한 12년 정도,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려고 지금 CTA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일즈포스에서는 아키텍트 역할이나 디벨로퍼 컨설팅 역할을 주로 해왔었고요.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지금은 방콕에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자격증이 좀 몇 개 있고요. 이 사진들은 제가 한국에서 어드민 그룹 리더할 때 발표했을 때 사진입니다. 네, 오늘은 아까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했던 좀 인사말 좀 나누고 자기소개는 얼추 한 것 같고요.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오늘 내용인 암묵적 공유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나면은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오늘은 그 바우처하고 그 다음에 기빙 카드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커뮤니티 팀에서 제공해준 그런 바우처하고 기빙카드가 있어서 그거를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인데 한 분한테 하나씩 다 돌아가겠네요. 몇 분 참석을 못 하셔서. 네. 그러면은 지난 이벤트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제가 태국에서 살다 보니 좀 외롭다고 할까나 아니면은 좀 한국어를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무료함을 달래고자 이 버추얼 이벤트를 시작을 했고, 여태까지 7번, 8번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번이 9번째입니다. 얼굴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항상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하셔서. 네. 오늘 발표 주제는 그 암묵적 공유인데,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제가 CTA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다른 CTA 스터디 그룹에 조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논의한 주제가 이 암묵적 공유였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팅을 들어보니 그분이 개발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암묵적 공유와 그분이 설명하고 있는 암묵적 공유가 약간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은 만약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게 레코딩 된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URL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비교해서 제가 설명했던 포커스와 그 세일즈포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설명했던 포커스를 비교해서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암묵적 공유에 대해서 4가지 종류가 좀 나누기 애매모호한데, 일단은 4가지 종류의 암묵적 공유, 그 다음에 암묵적 공유는 아닌데 약간 비슷하게 작동하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그 포탈 케이스 공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암묵적 공유는 일단은 정의가 뭐냐면은 세일즈포스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쉐어링 아키텍처, 쉐어링 그 펑션 그런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 뭐 매뉴얼 쉐어링, 에이펙스 쉐어링, 아니면 룰, 모그 바이 디폴트, 아니면 뭐 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드민의 조작이나 아니면은 유저의 조작이 없이 세일즈포스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그 공유 규칙 중에 특정 일부분을 암묵적 공유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한 슬라이드에서 이제 암묵적 공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거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암묵적 공유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암묵적 공유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용자가 저 이게 왜 보이죠? 저 이거 오너도 아닌데, 아니면은 제가 이 어카운트의 팀도 아닌데 이 어카운트가 왜 보이죠? 이 컨택이 왜 보이죠? 그런 질문을 받아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전에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주니어 이제 어드민이 막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는데 이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서 어떤 설정을 했는 그 자기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객이 이 어카운트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왜 보이냐 라고 했는데 이 암묵적 공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그때서 당황을 한 거죠. 당황을 하니까 고객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그래서 고객은 약간 얘네가 전문가가 아니구나 약간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암묵적 공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고객한테 아니면은 이제 인하우스로 계신 분들은 이제 내부 직원들한테 동료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왜 보이는지 그다음에 구축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카운트는 프라이빗인데 뭐 컨택도 프라이빗인 경우 그러니까 그 어카운트가 내 건데 어카운트 밑에 있는 다른 것들은 안 보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암묵적 공유로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모르고 고객이 보게 되었을 때 이래서 보이는 건데 회사에서 명확한 그런 데이터 이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세일즈포스의 기본적인 사상인 공유를 위해서 보이게 되는 거다. 이게 보이면 안 되는 그런 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해관계자들끼리 협의해서 룰을 정확하게 정해주시면은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제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이 암묵적 공유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아젠다 그 리스트에서 이제 이 암묵적 공유가 이제 페런트, 차일드, 그 다음에 포탈, 그 다음에 하이 볼륨 이렇게 있는데 일단 페런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그 헬프 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일드 어카운트의 차일드라고 하면은 컨택, 오퍼튜니티, 케이스, 오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차일드에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은 페런트 어카운트도 리드 온리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조건이 있는 게 차일드의 이제 오버와이드 디폴트가 컨트롤 바이 페런트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어카운트에 그 컨트롤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게 작동을 하고요. 요게 그 expensive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그 계산하는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요.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그 A라는 어카운트의 컨택의 오너예요. A라는 어카운트는 저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액세스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위 컨택의 오너여서 어카운트의 리드 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컨택의 리드 그 오너십을 잃게 된다고 하면은 세일즈포스는 그 어카운트 A에 있는 모든 차일드들을 다 체크를 해서 저한테 부여되어 있는 이 암묵적 공유를 제거를 해야 되는지 모든 차일드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카운트 밑에 컨택이 1000개 있다라고 하면 그 1000개에 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메인테인 하는 그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카운트는 프라이빗이어야 되고 차일드는 컨트롤 바이 페런츠가 아니면 돼요. 요게 좀 애매모호한데 그 퍼블릭 리드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요게 어떤 오브젝트들한테만 적용이 되냐면은 커스텀 오브젝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카운트와 연결되어 있는 컨택, 오퍼튜니티, 케이스, 그 다음에 컨트랙, 오더 이렇게 5개의 오브젝트에서만 어카운트에 그 리드 권한을 주는 영향을 미치고요. 주문 오더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가 프라이빗이어도 오더는 퍼블릭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차일드가 컨트롤 바이 페런츠가 아닌 경우라고 한 게 이 오더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애들은 컨택이라든지 오퍼튜니티나 케이스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가 프라이빗이면은 그 차일드들도 프라이빗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퍼블릭 리드라든지 퍼블릭 리드라이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더만 유일하게
어카운트는 프라이빗이고 오더는 퍼블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더가 퍼블릭이라고 해도 그 퍼블릭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어카운트에 그 5-1이라는 오더에 무조건 접근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암묵적 공유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다음 줄에 설명되어 있는 퍼블릭이라든지 듀얼은 암묵적 공유를 발생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거는 이제 좀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오브젝트의 스탠다드 오브젝트는 그냥 오브젝트명의 share, 어카운트 share, 아니면 컨텍 share, 그 다음에 커스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커스텀 오브젝트 언더바 share라는 그런 그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오브젝트, 뭐 DB처럼 얘기하면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명시적으로 접근 권한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뭐 에이펙스 쉐어링으로 되든 아니면 매뉴얼 쉐어링으로 되든 오너든 아니면 하이라키든 그런 접근 권한이 있어야지만 이 암묵적 공유가 적용이 됩니다.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데모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데모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많이 써놓긴 했는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뒤에 것까지 다 말해버려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명시적으로 차일드 오브젝트에 권한이 있을 때만 암묵적 공유를 통해서 그 페런트 어카운트에 접근할 수 있다. 리드 액세스를 가질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그 유저의 프로파일은 스탠다드 유저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디폴트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중간중간 하면서 오버라이드 디폴트를 바꿀 건 아닌데 일단은 좀 명확하게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 암묵적 공유가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 오버라이드 디폴트는 어카운트 컨택 오퍼튜니티 컨트랙 케이스는 다 프라이빗이고요. 오더는 퍼블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은 뭐 지금 뭐 버링턴 텍스타일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잭 로저스라는 그 컨택의 쉐어링 그 매뉴얼 쉐어링을 통해서 리드 액세스가 있기 때문에 저 어카운트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너포인트라는 어카운트는 제가 그 저 스탠다드 유저라는 그 유저가 오더의 오너여서 리드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스포스라는 어카운트는 특정 오퍼튜니티의 채널 매니저로 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른 오더들이 뭐 익스프레스 로지스틱 앤 트랜스퍼의 오더가 있는데 그거는 퍼블릭 리드여서 제가 볼 수 있지만 그 어카운트는 저 스탠다드 유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통화를 끌 뻔했어요. 이게 좀 불편하네요. 네, 아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스탠다드 유저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제가 어떤 어카운트를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 스탠다드 유저가 오너십을 갖고 있는 어카운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어쨌든 이 어카운트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들은 암묵적 공유를 통해서 지금 접근 가능한 그 어카운트들이고요. 이게 첫 번째가 뭐 B로 시작하는 어카운트인데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잭 로저스라는 컨택에 대해서 제가 접근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너는 저는 아니에요. 매뉴얼 쉐어링으로 제가 접근이 가능해서 이 버링턴 텍스타일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 이렇게 쿼리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젠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젠더 포인트의 오더, 이 스탠다드 유저가 이 오더에
오너기 때문에 이 오더의 그 페런츠 어카운트인 젠느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에스포스. 에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컨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컨택도 없어요. 아마 있는데 제가 이 에스포스의 그 접근 권한이 원래는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컨택들도 볼 수 없는데 다만 이 에스포스의 오퍼튜니티인 요 테스트 오퍼튜니티에 제가 이 스탠다드 유저가 팀 멤버로 이렇게 팀 멤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일드의 리드 액세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튜니티의 그 페런츠 어카운트인 에스포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예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더 좀 열어놓을 걸 그랬네요. 오더를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 아까 전에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올 어카운트 리스트에서 이 익스프레스 로지스틱스는 안 나왔는데 이 그 오더 내역은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그 오더의 오버와이드 디폴트가 퍼블릭이어서 이 오더는 볼 수 있지만 이 어카운트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개발자적인 뷰로 좀 보자면은 사실 이 암묵적 공유라는 게 좀 애매모호해요. 어떤 것도 암묵적 공유인 것 같고 요거는 암묵적 공유인데 사실상 어드민이 뭔가 하는 액션이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차일드 임플리시트 쉐어링에서는 그런데 그냥 다 암묵적 공유로 묶여 있고 암묵적 공유처럼 생긴 거는 또 암묵적 공유가 아닌 걸로 또 따로 떨어져 있고 약간 요거는 문화 차이여서 그럴까 아니면은 이거를 관리하는 프로덕트 오너의 스콥이 달라서 그런가 어쨌든 왜 얘네들만 암묵적 공유로 묶여 있는지 약간 의문은 있는데 로그아웃이 안 됐나?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체 어카운트에 대한 그 어카운트 쉐어 오브젝트를 조회한 내역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너가 있고 여기 보시면 임플리시트 페런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페런츠 공유에 대해서 이 권한을 갖고 이 유저가 아마 스탠다드 유저일 겁니다. 점 네임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버링턴 텍스타일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페런츠 암묵적 공유로 여기에 리드 액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개발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왜 아까 전에 오더는 퍼블릭 뷰여서 리드 권한이 있는데 왜 그 이름이 텍사스 뭐였던 것 같은데 익스프레스 로지스틱스 앤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 다른 그 암묵적 공유가 없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보시면 여기에 명시적으로 그 아까 전에 그 스탠다드 유저가 여기에 그 쉐어가 된 이유가 뭐 로우 커즈가 뭐 오너든 매뉴얼 쉐어링이든 에이펙스 쉐어링이든 아니면 팀 멤버든 간에 이게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오버와이드 디폴트를 통해 말 그대로 그냥 제한 없이 그냥 리드 액세스만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DB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이 오너십이나 이런 액세스 권한이 인서트가 되면은 걔가 트리거가 되어서 암묵적 공유가 아까 전에 어카운트 쉐어 쪽에 인서트가 되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트리거가 아니고 그냥 큐 작업으로 뭐 파이어는 되는데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명확하게 데이터적으로 접근 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암묵적 공유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요게 불편하네요.
이걸로 바꿔야겠다. 이걸로 하면은 모든 게 다 공유가 돼서 이걸로 안 하려고 했는데, 예, 두 번째는 이제 차일드 공유, 차일드 implicit sharing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예요. 그, 그 페런츠 어카운트에 여기서는 그 헬프 문서의 디스크라이브는 오너라고 되어 있는데 오너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리드 권한만 있어도 저 암묵적 공유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페런츠 어카운트에 억세스 권한이 있으면 어떤 억세스 권한이든 권한이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차일드 레코드에 억세스 권한이 있는데 그 억세스 권한은 그 세팅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요거는 왜 암묵적 공유지라고 했던 게 어카운트 그 페런츠 쉐어링은 아무것도 설정하는 게 없어요. 어드민이 유저가. 그런데 이 차일드 그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이 뭐 쉐어링 룰에 세팅을 하든 룰에 세팅을 하든 아니면은 유저가 팀 멤버의 억세스 레벨을 설정을 하든 뭔가 액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얘는 암묵적 공유 개념에는 좀 안 맞는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카운트의 그런 차일드의 그 쉐어 오브젝트를 보면은 임플리트 차일드라고 임플리시 차일드라고 그 레코드가 추가가 돼요. 어쨌든 헬프 문서에 있는 정의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것도 차일드가 컨트롤 바이 페런츠가 아닌 경우에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오너의 롤에 따라서 억세스 레벨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쉐어링 룰에 설정되어 있는 억세스 레벨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바뀌거나 아니면 팀 멤버의 억세스 레벨에 따라서 어카운트 팀의 팀 멤버의 그 억세스 레벨에 따라서 바뀌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페런츠의 접근 권한을 잃을 경우 모든 차일드의 접근 권한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페런츠보다는 그 유지 비용이 거의 안 들죠. 왜냐면 그냥 평가 없이 다 지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요거 이 차일드 임플리시트 쉐어링이 영향받는 거는 어카운트의 컨택 오퍼튜니티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뭐 아까 전에 예로 나왔던 뭐 오더라든지 컨트랙트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요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쉐어링 룰 보시면은 쉐어링 룰에서 쉐어링을 받은 사람 어카운트에 쉐어링 룰을 걸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본적인 어카운트에 대한 그 접근 권한하고 그 밑에 딸려 있는 컨택 오퍼튜니티 케이스의 접근 권한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를 공유를 받지만 나머지 것들은 공유를 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롤 하이어르키를 설정을 할 때 이게 어카운트가 프라이빗이면은 요런 세부 설정이 나오거든요. 어카운트가 퍼블릭이고 아니면 그 차일드들이 뭐 다른 설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카운트가 프라이빗일 때만 나오고요. 보시면은 이 롤에 있는 사람이 어카운트의 오너면은 그 뭐 컨택에 뭐 에디트 권한을 갖거나 아니면 뭐 뷰 권한만 갖거나 아니면은 프라이빗으로 자기 게 아닌 그 다른 억세스 권한이 없으면 억세스할 수 없거나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팀의 팀 멤버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유저가 팀 멤버의 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카운트의 억세스, 컨택의 억세스, 그 다음 케이스의 억세스, 그 다음 오퍼튜니티의 억세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임플리시트 쉐어링을 이제 개념을 설명할 때 암묵적으로 자동으로 세일즈포스가 알아서 공유를 해주기는 하는데 어드민이나 유저가 인벌브에서 약간 이제 손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제 생각에는 조금 개념이 안 맞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은 스탠다드 유저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탠다드 유저고 그 유저의 롤은 CFO고 오버와이트 폴ten 다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그 디킨슨
왜 하필이면 얘로 했는지 발음하기 힘드네요. 어쨌든 이 어카운트의 컨택트를 CF 롤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이 CF 롤은 컨택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의 영업 기회는 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쉐어링 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가 어카운트 매니저였고 어카운트 매니저에서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더라? 디켄. 지금 이게 유일하게 이 스탠다드 유저의 그 스탠다드 유저가 오너인 어카운트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컨택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컨택을 지웠나? 이래서 데모가 재밌죠. 분명 한 번씩 다 예행 연습을 했는데 왜 안 보일까요? 요거는 아마 제가 롤을 바꾸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롤부터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CF는 오로지 컨택만 에디트 권한을 갖고 나머지는 프라이빗 권한입니다. 아마 어사인을 제가 바꿨던 것 같아요. 네,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네요. 아마 CO로 제가 테스트하느라 바꿨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게 그 프리뷰 오그라서 이게 아마 GS0이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특히나 좀 저한테 느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 오그도 그렇게 느리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는데, 태국이 미국이랑 멀기도 하고 인프라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느리긴 합니다. 네, 보시면은 다시 이 스탠다드 유저가 오너인 디킨슨 모를 보면은 이렇게 이 컨택에 대해서 접근 권한, 에디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롤에서 그 CFO 롤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오너인 컨택을 에디트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유니버시티 매니저나 안 보이네요. 음, 음, 음. 아마 요거를 CFO로 CO로 바꿔야지. 네, 제가 여기다 디스크라이브를 덜 적었네요. 이 스탠다드 유저를 CO로 바꾸고, 아마 쉐어링 룰에서 제가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그냥 데모를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건 거고요. 롤이 CO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리드 권한을 주고 오퍼튜니티만 리드 권한을 주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스탠다드 유저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는 유니버시티 에르제노가 보일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퍼튜니티들도 다 보입니다. 이유는 쉐어링 롤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오일의 케이스들이 보이는데 유나이티드 오일의 케이스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요 스탠다드 유저가 이 유나이티드 오일의 팀 롤이 어카운트 매니저로 되어 있고 그 억세스 권한이 케이스가 리드온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이볼륨. 하이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 하이볼륨을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면은 삼성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이볼륨이 어떤 라이센스냐면은 예를 들어 나이키나 실제로 쓰고 있는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비스 센터를 세일즈포스 서비스 클라우드로 구축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모든 고객들한테 라이센스를 주면 그 라이센스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하이 볼륨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수의 라이센스를 고객한테 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기능이 되게 제약이 많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쉐어링 룰 같은 쉐어링 아키텍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하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언급하는 쉐어링 셋이라는 걸로 그 하이 볼륨끼리의 레코드를 공유를 한다던가 하이 볼륨과 이제 인터널 유저 간의 레코드 쉐어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뭐 자동으로 뭐 하이라키에 따른 쉐어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이 볼륨 라이센스는 그런 라이센스고요. 지금 다 마이크를 꺼놓으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있네요. 네. 일단 하이 볼륨 그 임플리시트 쉐어링의 이제 헬프 문서의 이제 정의는 하이 볼륨 유저가 가지고 있는 레코드에 대해서 쉐어링 셋에 쉐어링 억세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멤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접근 권한을 줍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뭔가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임플리시트 쉐어링의 그 사상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어드민이 그 억세스 그룹이라는데 멤버를 지정을 해줘서 공유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임플리시트 쉐어링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으로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 쉐어링 셋에 보면은 그 오브젝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랑 관계없이 그 하이 볼륨 유저의 모든 레코드들을 공유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이 볼륨은 어차피 내용이 되게 단순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드렸는데 잠시만요. 홍 차장님이 지각을 하셨네요. 네. 요거는 이제 설명드리자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페런츠 임플리시트 쉐어링이랑 연관돼서 발생하는 건데 이 특정 유저가 이 쉐어링 액세스 그룹의 멤버로서 하이 볼륨 레코드를 쉐어링 받으면은 그 공유받은 레코드에 리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페런츠 어카운트에 액세스 권한을 갖는 그런 임플리시트 쉐어링이 또 다른 임플리시트 쉐어링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하이 볼륨에만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차일드를 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일드가 다시 그 페런츠를 공유하는 그런 루틴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차일드의 액세스 권한이 있는 순간 페런츠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일드도 임플리시트 쉐어링으로 권한을 받고 그거에 대한 페런츠도 임플리시트 쉐어링으로 권한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하이 볼륨 그 유저의
유저가 오너로 갖고 있는 모든 레코드를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 앞에 말했는데 그 쉐어링 셋을 세팅을 할 때 오브젝트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쉐어링 셋을 통해서 이런 쉐어링 규칙을 정하는데 이 오브젝트들에 적용이 된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억세스 그룹의 멤버들은 그 오브젝트와는 별개로 그냥 하이볼륨 유저가 갖고 있는 모든 레코드, 하이볼륨 유저가 오너인 모든 레코드를 그냥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 쉐어링 셋이 특정 프로필을 선택을 해서 이 프로필을 가진 그러니까 하이볼륨 라이센스의 뭐 커스텀 프로필이든 스탠다드 프로필이든 그 프로필을 통해서 쉐어링을 받는데 그 프로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쉐어링 셋에서 그 프로필을 날리고 뭐 새로운 커스텀 프로필을 등록을 한다 한들 기존에 공유받았던 임플리시트 쉐어링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 보셨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헬프 문서에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볼륨 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다가 뭐 필요에 따라서 커스텀 프로필을 뭐 분리를 하고 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쉐어링 셋에서 그 프로필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 기존에 그 공유 받았던 것들이 남아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쉐어링 셋을 아예 새로운 걸 아예 만들어 놓고 걔가 활성화된 다음에 기존 쉐어링 셋을 지우는 방법으로 그 기존에 부여됐던 암묵적 공유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런츠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차일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런츠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공유고요. 똑같이 스탠다드 유저가 그 오그와이드 디폴트가 다 프라이빗인데 그 하이볼륨이 오너인 하이볼륨 페런츠 케이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볼륨 유저가 그 하이볼륨 유저의 케이스에 연관되어 있는 피라미드 컨스트럭션이라는 그 어카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스탠다드 유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지금 스탠다드 유저로 로그인이 돼 있어서 뭐였지? 하이볼륨 유저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오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이볼륨 페런츠 케이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하이볼륨 유저고요. 여기서 실제로 들어가면은 요게 그 하이볼륨 임플리시트 쉐어링으로 공유받은 케이스고요. 실제로 이 스탠다드 유저는 이 케이스에 대한 어떠한 적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이볼륨 유저가 속해 있는 쉐어링 셋의 억세스 그룹의 멤버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케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컨스트럭션이라는 어카운트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컨스트럭션은 오너도 이 스탠다드 유저가 아니고 컨택이나 다른 것도 아무것도 접근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케이스, 하이볼륨 페런츠 케이스라는 이 케이스를 볼 수 있어서 이 어카운트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세팅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아닌데? 뭐더라 이름이? 쉐어링 셋이 여기 맞는데 기억이 안 나네. 커뮤니티 세팅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모든 메뉴들의 위치를 외우고 있지 못해가지고 네, 커뮤니티 세팅에 보시면은 이렇게 쉐어링 셋이라고 있고요.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쉐어링 셋이 어떤 프로필에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 아니면 누구한테 접근 권한을 줄까가 일단 기본적인 쉐어링 셋의 세팅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쉐어 그룹 세팅이라는 액세스 그룹이 있고 여기에 멤버로 들어가 있으면은 아까 전처럼 이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레코드, 뭐 어카운트든 컨택이건 어떤 레코드든 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코드들이 특정 어카운트의 차일드일 경우에는 그 어카운트도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네, 이제 포탈 공유, 그 포탈 암묵적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게 큰 뭔가 기능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보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포탈 유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어카운트, 그러니까 그 파트너 유저, 그 파트너 포탈 유저, 포탈이라고 안 하죠. 이제 파트너 커뮤니티의 유저 같은 경우에 특정 어카운트 밑에 그 컨택으로 달려 있고 그 컨택을 그 포탈 유저로 활성화하는 개념인데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어카운트의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카운트에 속해 있는 다른 포탈 유저의 컨택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 포탈 유저도 롤 하이라키를 최대 그 4레벨 뎁스까지만 4레벨이 맞나? 3레벨이었나? 그렇게 하이라키를 줄 수 있는데 그 제일 그 밑에 롤까지 다 이거를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정 그 파트너 커뮤니티에 CEO도 있고 뭐 영업 대표도 있고 그냥 영업 서포트도 있고 그게 롤로 다 계층이 나눠져 있는데 이 제일 밑에 있는 세일즈 서포트 유저가 이 제일 위에 있는 CF의 그 컨택 정보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그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안 보이게 할 건지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 그거는 같은 회사 직원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 파트너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뭐 이 파트너들 아니면 이 파트너의 세일즈 랩들을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 평가 정보가 컨택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런 정보들이 당연히 페이지 레이아웃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도 마찬가지로 어카운트의 레이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드 아니면 어카운트를 관리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지급금 아니면 미청구 금액 뭐 그런 금전적인 좀 예민한 그 정보들을 이 포털 유저가 실제로 이걸 구축한 어드민의 의도와는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그거를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 포탈 리프레시 쉐어링이 중요한 거고 또 앞에서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요게 파트너 커뮤니티의 유저로 활성화된 컨택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라는 회사가 파트너고 그 밑에 10개의 컨택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컨택만 파트너 커뮤니티 유저로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각 유저는 자기 거를 포함한 4개의 컨택밖에 볼 수 없어요. 나머지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데모는 이 팀바라는 그 파트너 커뮤니티의 유저로 할 거고 그 사람의 롤은 그랜드 호텔 리조트의 파트너 유저. 그 롤은 하나로만 만들었어요. 이게 롤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디벨로퍼 그 프리뷰 로그라서 라이센스 그렇게 설정하기가 번거로워서 사실 귀찮아서 그 롤까지는 세팅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랜드 호텔 리조트 어카운트를 볼 수가 있어요. 오너가 아니지만 왜냐면은 본인이 속한 파트너가 그 이 그랜드 호텔이기 때문에 이 어카운트의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존 본드라는 컨택을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그랜드 호텔에 속해 있는 컨택 중에 포털 유저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팀바. 여기 아닌데 컨택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컨택을 보시면은 여기에 로그인 to community as usual로 메뉴가 있고요. 실제로 이 팀바 어쨌든 이 사람이 컨택을 자기가 등록한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컨택은 본인이 뭐 접근 권한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데 몇몇 컨택이 보이는데 느려라. 그 이유는 보시면은 요 본인의 컨택 정보, 그다음에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어카운트에 속해 있는 그 포털 유저 보시면은 이 팀 바라는 유저는 이 그랜드 호텔의 뭐 어카운트 오너라든지 팀 멤버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쉐어링을 받은 게 전혀 없는데 본인이 이 어카운트에 속해 있는 그 포털 유저이기 때문에 이 포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별도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세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인터널 유저와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유념해서 그 파트너 포털 유저들만 볼 수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아예 분리를 하시거나 제가 지난번에 그 미팅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다이나믹 페이지를 사용해서 이제 다이나믹 폼을 통해서 뭐 프로필이나 뭐 그런 것들로 특정 필드 보이고 안 보이고를 핸들링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카운트에 딸려 있는 컨택들이 더 많은데 요거는 이 팀이라는 유저가 직접 생성한 거고 요거는 그 본인 컨택 정보고 요거는 또 활성화되어 있는 그 포털 유저여서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전에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다른 그 CTA 스터디 그룹에서 토픽으로 이거를 얘기했는데 계속 시큐리티 관련된 얘기만 해왔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런데 사실 저는 시큐리티보다는 시큐리티에 당연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보이고 안 보이고를 조절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포탈 유저 그 포탈 쉐어링, 임플리시 쉐어링을 꼭 알아야지 안 그러면은 의도치 않게 그 포탈 유저에게 그 회사에서 그 포탈의 컨택이라든지 포탈의 어카운트를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정보를 알려줘서 조금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포탈 케이스 또 이 암묵적 공유와 유사한 그 작동 방식으로 공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파트너 포탈이라든지 커스터머 커뮤니티 플러스 그냥 커스터머 커뮤니티 일반 라이센스는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일반 라이센스는 안 되고 플러스 라이센스까지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케이스의 컨택이 그 본인의 컨택 정보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유저의 컨택 정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케이스를 직접 리드 라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암묵적 공유는 아닌데 제가 비슷한 그 원리로 작동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그냥 케이스의
컨택 정보가 본인의 컨택일 경우에 케이스를 에디트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이제 필드 레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필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요. 이제 동일하게 이 팀 바라는 사람이 볼 건데, 케이스는 프라이빗입니다. 본인이 만든 케이스는 또 없고, 그런데 이 스타트업 제너레이트 이런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 케이스의 컨택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케이스가 있는데 클로즈 보시면은 이 컨택 네임이 다 이 팀 바입니다. 여기서 오너를 보면 오너는 본인은 없어요. 본인은 없는데, 그리고 뭐 따로 쉐어링 룰을 공유해 준 것도 없는데, 이 케이스들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이 케이스의 컨택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를 받습니다. 요거를 실제로 데이터 레벨에서 보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네요. 아이디를 특정해서 케이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 케이스를 임플리시 차일드로 공유받은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요게 아까 전에 그 포탈 케이스라고 해서 이 포탈 유저가 특정 그 케이스에 릴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얻은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암묵적 공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리드고, 특별히 이제 권한을 뭐 에디트로 주는 뭐 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까지 가질 수 있는데, 요거는 에디트 권한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큐리티 관점에서 유념을 해야 되는 게, 고객이 보면 안 되는 정보는 당연히 보이지 않게 해야겠죠. 그런데 고객이 볼 때도 있는데, 고객이 그 오너인 케이스와 고객이 오너가 아닌 케이스에 따라서 특정 필드가 보이고 안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꼭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의도치 않게 뭐 특정 필드가 이 고객 진상이야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터널 커멘트를 평소에는 고객이 남기고 그 고객한테 답변하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고객이 등록한 게 아니고 고객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 내부 세일즈 랩이 케이스를 등록을 했는데, 인터널 커멘트에 이 고객 진상이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포털로 들어와서 이 케이스를 어 보고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또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드 레벨 시큐리티를 항상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 임플리시트 쉐어링에 대한 헬프 문서는 저기 링크에 있고, 제가 오늘 발표한 이 자료는 한글 버전도 준비를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한글로 쓰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자료네요. 네, 한글 버전도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포탈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 빌트인 쉐어링이라고 해서 약간 임플리시트 쉐어링이랑 겹치는, 실제로 보시면은 어디 갔지? 여기로 열리나? 보시면 실제 암묵적 공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트인이 조금 더 큰, 그러니까 약간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서로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access to parent account 요거 같은 경우에 implicit sharing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요것만 implicit sharing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페런츠, 차일드, 포탈, 하이볼륨 1, 2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린 거고요. 딱히 데모를 설명이나 데모를 2번 나눌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한 번쯤 제가 막 혼자서 막 떠들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이 두 문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한번 뭐 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 디벨로퍼 오브 아니면 스틸헤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한 번씩만 실제로 세팅해 보시면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하이볼륨은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아니. 하이볼륨 라이센스가 별도로 필요하죠.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트레일헤드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디벨로퍼 에디션을 받으면은 네, 거기에 거기는 하이볼륨 있어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묵적 공유 때문에 좀 난처한 상황이 있으셨던 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 모 고객사에서 그 정모 컨설턴트가 롤을 세팅을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에디트, 컨택, 오퍼튜니티, 그 다음에 케이스를 전부 다 에디트로 해놔가지고 고객이 이게 왜 보이냐, 이거 왜 수정 가능하냐 난리 났다라고 해서 봤더니 딱 한 명이 점을 하나 찍었더라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답변을 했으면은 그냥 유들이 있게 그거 별도의 제약 사항을 안 주셔서 아까 전에 제가 실제로 했던 멘트예요. 세일즈포스가 이런 것들을 되게 프라이빗하게 관리하신다고 하지 않으셔서 이거를 오픈되어 있었는데 프라이빗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바로 얘기해서 바로 그냥 세팅 롤 들어가서 바꾸면 이거 얼마 안 걸리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본인이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왔는데 기억이 안 나죠. 개발자도 아니니까 아까 전에 그 오브젝트에 쉐어 오브젝트를 쿼리를 해봐서 쿼리를 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쿼리를 해서 나오면은 그 나온 거를 찾아가서 해결을 하면 되고 쿼리에서 안 나오면은 프로필, 오버라이드 디폴트 아니면 퍼미션 셋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당황을 하니까 그게 한 하루 정도 있다가 저한테 보고가 올라서 제가 처리를 해서 좀 저도 땀을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사실 좀 되게 제약적인데 다만 이제 고객의 이제 기대치와는 그 기대하는 그런 공유 방식과 다르게 다른 것을 접근할 수 있을 때는 요거를 알아야지만 바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쉐어 오브젝트가 있는 줄 몰랐었어요. 되게 나중에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쉐어 오브젝트도 있고 또 그게 그룹 제가 앞으로 계속 지금 이 이벤트를 2주마다 하면서 지금 일단 토픽 자체를 쉐어링 아키텍처랑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디자이너 그 아키텍트 그 자격증에 나오는 그 토픽들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다른 것들을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사실 이번에 이 인프레시 쉐어링을 그냥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냥 CTA를 준비하면서 들어가 있는 그 그룹에서 첫 주제로 했어서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달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서 요거 하면 재밌겠다 했어서 했는데 요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것만 하고 끝내거나 아니면은 요거 외에 다른 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기왕 시작한 거 쉐어링 아키텍처나 데이터 매니지먼트 쪽을 좀 한번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것들은 너무 긴 거 말고 막 그 개념 하나 설명하는데 200페이지짜리 그런 것들 말고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주제를 선정을 좀 일단은 3주치를 3회치를 해놨고요. 그 외에 아직 퍼블리싱 하지 않은 한 4개 정도가 더 있고 일단 다음 주에는 이 쉐어링 아키텍처에 대한 오버뷰를 할 거예요. 이게
라이센스에 따라서 어떻게 그 쉐어링 구조가 다른지, 아니면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 컴포넌트가 뭐 오브젝트의 쉐어인지, 오버라이드 디폴트인지, 에이펙스 쉐어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 쉐어링을 이제 핸들링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 뭐 당연히 지금 저 컨시더레이션에는 아까 전 임플리시트 쉐어링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에이펙스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너십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매뉴얼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바뀌면 사라진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사진은 이제 나가기 직전에 찍는 걸로 하고, 네, 제가 원래 지금 남은 그 서티 바우처가 딱 한 장밖에 없어서 10명이 너무 아껴뒀다가 10명이 넘으면은 그때 한번 추첨해서 드릴까 했는데 또 받아서 예상치 못하게 또 커뮤니티 팀에서 2장을 더 줘서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 필요하신 분께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석세스 포럼 그 코리아 유저 그룹에다 남겼는데 그 기빈 카드를 받았는데 기부하라는 건 줄 알고 댓글을 안 다신 건지, 아니면은 읽으신 분이 없어서 댓글을 안 다신 건지, 일단 50불짜리 그 쿠폰이거든요. 그냥 그 기부 사이트 들어가셔서 기부하고 싶은 프로젝트 선택하셔서 그 코드 값 넣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본인 돈 조금 더 보태셔도 되고요. 그 기부할 수 있는 그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요것도 새거 업데이트 됐는데 안 부장님은 어차피 그 30데이 계속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번 달까지 코드인가요? 아니요, 요 40 요게 다음 달까지네요. 다음 달까지요? 네. 그거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달. 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나 코드 받아놨는데 요거는 표소가 몇 월이죠? 10월이요. 되게 길다. 저 그거 공유해 주세요. 10월. 지금 캡처하세요. 네? 지금 캡처. 아니 제가 채팅으로 전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꺼졌네요. 네, 지금 혼자서 열심히 떠들고 보니 지금 계신 분이 4분인데 어떻게 바우처 필요하신 분? 저요. 선생님이나 홍 차장님 그 나머지 분들은 필요 없으세요? 그 세일즈포스 내부에서 시험을 공짜로 보나요? 정확히 모르겠네. 파트너사분들보다는 이 아무것도 없는 고객사분들 사비로 봐야 돼요. 저도 백순대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녹화는 끄고, 네,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녹화 끄고